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형주 씨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여행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단연 제주도? 아니면 뭐 동해바다? 아니면 요즘에 독도도 심지어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모두 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네, 이곳은요.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오늘의 이슈텔러 네.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윤영남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영남입니다. 차장님, 진짜 우리나라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는 곳이 진짜 있는 건가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데 모두에게 허락되진 않는 곳, 네. 비무장지대 DMZ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길 여행을 간다고요? 사실 그동안 아무나 그곳에 갈 수는 없었잖아요. 네. DMZ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그 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고 아주 소수의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사단이나 전방 근무하는 군인들도 이 DMZ까지 안에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소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76년 이후에 거의 40년 넘게 이곳이 40년이나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라고 하는데 이랬던 DMZ를 어떻게 일반인이 여행으로 갈 수 있게 됐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일개부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를 비롯한 5개 부처, 그리고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고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군사령부에서도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분단의 장소를 평화적인 노력을 위함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한국인들이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가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휴전선 따라서 쭉 이어져 있잖아요. 네. 다 갈 수는 없을 것만 같은데 그중에 어떤 지역을 가는 건가요, 차장님? 전체적으로 524km가 되는데 전체를 걷는 이런 걸 저희가 준호선이라 부르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023년 정도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전체 이 구간 중에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국민들을 가장 보여주기 좋은 최고의 코스들만을 엄선해서 네. 10개 지자체에서 네. 테마 노선을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테마 노선은 전체를 다 걷는 게 아니라 네. 한 반나절 정도로 해서 안전하게 가장 정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곳들만 선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코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코스가 좀 있을까요? 전체 지자체는 10개 지자체에서 네. 11개 코스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11개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조금씩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11곳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쵸, 몇 그쵸. 군데 좀 대표적인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네. 어떻게 보면 뭐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사실 뭐 그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좋아. 담당자로서는 정말 뭐 하나를 손가락 하나를 좀 포기하기 힘든 약간 굉장히 그러시네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고민을 대신해드리고자 룰렛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룰렛을? 네, 돌려서 나오는 거. 네. 한 명씩 돌려보겠습니다. 오, 진짜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롤렛을 돌려주세요. 오! 파주가 걸렸네요. 파주! 네, 아시죠? 제가 파주 육군 1사단에서 복무를 했었잖아요. 파주 평화의 길은 어떤 곳인지 그 코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차장님. 네, 파주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소를 끌고 방북하셨던, 갔었던 네, 그 대교를 지나서 예.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은
지피가 원래 있었는데 네. 남북 합의에 의해서 약간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11개씩 지피를 철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서쪽 서부 전선에서 총 6개 정도가 없어졌는데 네. 그중에 유일하게 한 곳을 국민에게 개방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는 그 지피는 없지만 그 현장을 일반 국민들이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을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임진각부터 도라전망대까지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도 갈 수 네.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통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도 네. 궁금해요. 통문, 저기를 넘으면 왠지 뭔가 스페셜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통문이라 하면 일반 1사단 장병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이 있고요. 네. 통문으로는 바로 사실 지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정말 한정된 인원만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네.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통문 아래쪽과 DMZ이긴 한데 네. 사실상 통문이 물리적인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문을 넘어가서 만나는 곳이 장단 면사무소 맞죠? 맞습니다. 네. 면사무소라면 DMZ 안에 민간인이 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차장님? 면사무소는 사실 현재 면사무로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원래 그 지역 전체가 예전에는 장단군, 장단면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나면서 지금은 사람이 없는 황폐화된 사실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장단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투어를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건물에 총탄 같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보면 여기가 얼만큼 치열한 그런 격전의 현장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주 코스 살펴보고 네. 있잖아요. 이곳의 가장 하이라이트 어딜까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하이라이트는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철거지피 중에 한 곳을 개방하고 있는 철거지피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 이제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면 왜 이 자리에 지피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그 언덕배기에 올라가면 한눈에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네.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북한 사람들의 건물, 지금도 논농사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농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소 아니면 그 북한에 있는 마을들이 지금 한눈에서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면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거 지피가 가장 좋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철거된 지피 중에서 개방된 유일한 곳이니까 확실히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상징적이네요. 네. 사실 우리에게 파주라는 지역이 접건 지역 중에서도 약간 평화의 상징 같은 느낌이잖아요. 평화누리공원도 있고 네. 판문점도 있고 네. 그 너머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들어봤는데 이제 다음 여행지로 또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면 네, 될까요? 우리 미정 씨의 선택. 자, 룰렛 등장해주세요. 룰렛.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양구가 되셨네. 네, 양구.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 양구. 네. 서쪽, 동쪽의 딱 중간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양구 지역의 테마가 좀 궁금해져요. 양구라 하면 우리나라 정중앙에서 시작을 네. 해서 금강산 여행 갔을 때 길목이기 때문에 그 길목을 따라서 실제 과거에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두타연과 같은 자연을 보고 그리고 과거에는 여행자들을 왔지만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지금도 순찰로나 군사 목적으로 쓰고 있는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그 길이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그게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금강산으로 향하는 첫 걸음. 그러네요. 첫 지금- 관문. 네. 코스를 좀 살펴보니까요. 양구가요. 파주에 비해서 코스가 꽤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코스는 심플하지만 그 안에서 보는 자연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오. 두타연만 하더라도 두타연 자체가 갖고 있는 사실은 폭포 자체는 굉장히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옥빛 그 물 색깔이 정말 예술이고요. 금강산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게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니까 감이 안 와. 우리 친절한 제작진분들 두타연 사진 준비된 거 없나요? 와 너무 아름답다. 무슨 한 폭의 산수와 수채화 같아요. 10월, 11월 그쯤인 것 같아요. 네. 단풍이 뭐 알록달록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아름답다. 와 여기 진짜 경치가 대단한데요. 에메랄드 빛이네요. 시원해. 와 대박. 와.
저기 발 담그면 너무 좋겠다 여름에. 근데 발 담그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이 지역이 사실 물이 바로 나는 거는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 물들이 금관산 쪽부터 아주 쭉쭉 내려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아. 물이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일곱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깨끗한 물에서 살고 있는 열무고 같은 여러 가지 희귀 수자원들이나 나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물도 먹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시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물 먹으면 총 맞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네. 이 코스가요 인기가 많대요. 아, 진짜 양구가 인기가 많아요. 혹시 코스는 없지만 저 중간에 특별한 이벤트나 별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양구하면 어. 또 시래기. 아, 시래기, 양구 시래기. 예. 아. 나왔으니 말인데 식도락 빼놓을 수 없거든요. 없죠. 당연히. 씨. 암요. 양구하면 굉장히 좋은 산채나물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DMZ 내는 굉장히 철저하게 생태적으로 보존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 이 안에서는 물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고 아. 따라서 도시락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아, 정말로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을 버리거나 하면 거기는 동물들이 굉장히 여기에 생태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거기서 산나물 같은 것도 캐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구나.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는 식도락의 즐거움은 잠깐. 살짝 내려놓고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돼, 뭐, 자연 경관을 보는데 먹는 음. 즐거움은 뭐, 잠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 먹어도 배부르지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양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하얗게 사라진 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멧돼지 가족이요? 뱀이 이쁜가요? 꽃뱀이에요? 뭐 아나콘다 같은 건 아니고 갑자기 급 마려우면 어떡하죠? 그 부분도 위험한 게요. 아. 왜냐면 아. 처음으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 단독. 네.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네. 그럼 네.